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위하고 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김태원 세무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세무법인 리젠이라고 하는 세무법인의 지점 대표를 맡아서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세무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을 한 지 대략 한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법인의 그 파트너로 이사로 참여하게 된 때는 2006년도니까 지금 저도 한 군데서 한 12년 정도 개업을 해갖고 사무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저 말고 이제 직원이 이제 6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세무사랑 뭐 직원들 해갖고 6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 세무법인의 지점 사무실은 사실 뭐 개인 사무소랑 똑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사무실을 제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직도 좀 하고 있는데, 서울회에서는 지금 연수위원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매번 때마다 신고 안내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본회회직은 이제 지방세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협회나 인하우스 아카데미 같은 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더존하고 좀 인연이 돼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지금 ERP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여긴 지금 한 3군데만 썼는데, 현대백화점, HCN이나 현대홈쇼핑 한 3군데 썼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계열사 한 29개 회사에 지금 더 좋은 ERP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 대규모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맡은 거는 지금 세무 신고 부분의 프로젝트 팀장 PL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째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사에 가서 같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또 나머지 또 사무실 업무도 보고, 또 필요하면 강의도 하고요. 책도 썼습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 이 법인결산 신고 실무는 아마 사무실에 한 권 정도는 있으실 책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책 중에 보면은 그 서식 번호별로 이렇게 서식별 해설이 나와 있는 그 법인세 책입니다. 2,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 책은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38판 정도 된 원래 그 조다령 회계사님이라고 우리 선배님께서 쓰신 책인데, 3년 전에 이 저자 선생님이 이제 조다령 회계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세영어 통남사랑 이제 그 유족들하고 이제 출판사랑 협의해서 제가 그 책을 3년 전부터 이어받아서 이제 매년 이제 개인 이제 개정세법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강의도 하고 저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 포인트 법인 조정은 좀 얇게 쓴 책인데, 아마 사무실에 한 권 요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11월 말에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직원교육용으로 썼던 그 교재인데, 그때 이제 한 800명씩 해갖고 한 4회차 정도 강의를 했으니까, 한 우리 서울 소재에 있는 세무사무실 직원들 한 3,000명 정도가 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법인세 서울에서 썼던 그 교재도 있고, 세법학이라고 해서 우리 세무사님 다 아시죠? 우리 세무사 2차 수업, 이제 수험서도 제가 좀 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학원 중에 요 나무경영 아카데미라는 데가 제일 이제 큰 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 이제 세무사 시험 합격한 수습세무사나 요즘 신입 근무세무사님들은 한 50-60% 이상은 다 제가 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유튜브도 한 달 전에 좀 시작을 했는데, 또 이럴 때 한번 또 홍보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김태원 한 칸 떼고 세무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에서 김태원 한 칸 떼고 세무사 하면은 제가 유튜브 강의 좀 이렇게 많이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가장 이 법인세 할 때 이슈가 됐었던 우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런 것도 이제 무료 강의에 올려져 있고요. 어저께 올린 따끈따끈한 강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올해 개정된 세법,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무법인 이렇게 지점 운영해놓고 나가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책 쓰면 대체 사무실을 누가 지키나?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 와이프가 나와서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사무실을 10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세무사님 와이프가 실장인 사무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건데, 저희 사무실 그런 사무실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그 위하고 T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게 됐는데, 이제 요 위하고 T 서비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더존 ERP 컨설팅도 하고 또 더존 이제 본사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개발의 막바지 과정에서 제가 좀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마 앞에서 잠깐 동영상 돌아갈 때 보셨지만은 6월 초에 아마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런칭이 될 텐데, 그때까지 제가 지금 위하고 T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 자문을 하고 저희 세무회계 사무소에 꼭 필요한 프로세스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 중에서 한 1, 20분 정도는 제가 파워포인트 PPT를 통해서 이 위하고 T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위하고 T에 대한 기능을 시연을 통해서 프로그램 이제 기능을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하고 T를 앞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무회계 사무소용 ERP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ERP가 무엇인가? 뭐 ERP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사적 자원관리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또 우리 실장님들 수임거래처에 보면 ERP 쓴다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ERP의 개념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ERP의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ERP라는 것은 회사의 업무의 전체적인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다 담는 걸 ERP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해설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구매나 생산, 물류, 영업, 판매, 마케팅, 회계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ERP라고 개념을 하고 부르고요. 두 번째 ERP의 개념은 뭐냐면, ERP라는 것은 혼자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혼자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계가 돼서 같이 흘러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 1차 벤더 회사를 한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컨설팅을 이제 업무 개선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협력사들 중에는요, 삼성전자랑 ERP가 연동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제품에 대한 주문을 누르면은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ERP 시스템에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회사지만 ERP 시스템을 연동해서 업무를 본다라는 거죠. 소통하고 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하고 T가 세무회계 사무소용 ERP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 중에서 우리가 스마트 AI를 사용해서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그 외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담는다는 개념. 그래서 ERP라고 첫 번째 개념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혼자서 사무실에서 업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거래처와 함께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서 위하고 T가 ERP다. 이렇게 한 소통과 협업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하고 T는 또 클라우드 기반이다 라고 하는데, 요즘 참 많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쓰는 용어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무실에서 스마트웨어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터는 일단은 서버가 우리 사무실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는 어디로 입력이 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더존 본사에 있는 그 서버에 더존 본사에다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하나, 그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 웹 주소와 우리 로그인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요. 뭐 길 가다가 우리가 갑자기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유리해집니다. 여러분 그 강의 일정표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위하고
위하고 T에 대한 설명회가 두 곳에서 이루어져요. 오늘은 이제 또 강북 쪽에서 을지로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저 말고 또 다른 세무사님이 한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같이 세무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세무사님은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AI를 쓰고 계세요. 지금도 이게 없지는 않아요. 슈퍼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이 그 스마트 AI가 있는데 그 세무사님은 이미 그 클라우드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직원들에게 열흘만 출근해라. 나머지는 재택해라. 열흘만 출근을 하고 대신에 이제 사무실 완전 비면 안 되니까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지키게끔 그렇게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이제 그 직원들도 또 좀 이렇게 그 집이 멀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대신에 출퇴근을 이제 빼주는 대신에 인건비도 급여도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조금 이렇게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이제 부르는데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환경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위하고 T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저도 저희 동료들이나 우리 후배 세무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의 일은 스마트 AI로 다 한다. 더전 프로그램으로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AI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기장이라든지 급여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그리고 4대 보험의 일부 정도를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근데 흔히 여기서 지금 언뜻 생각하시면 저거면 다 아닌가, 우리 업무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업무들은 저희가 늘상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또는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인데요. 이런 업무들은 지금 스마트 AI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퇴사자를 파악하고 거래처들과 통장 기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이런 모든 업무들은 주로 뭘 이용하나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또는 카톡도 많이 쓰시죠? 요새 카톡 정말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 AI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마트 AI를 좀 넘어서 이 위하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기 나오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 AI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업무들의 기능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컨셉을 조금 잡으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오늘 회계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러 오잖아요. 회계 프로그램 구동하는 건 거의 안 보여드려.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업무들을 포함시키는 여기 나타나는 ERP의 개념, 전체 업무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심지어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거래처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정보, 메인 매출이나 손익이나 이런 거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AI에서 우리가 메인 매출장이나 손익계산서를 엑셀이나 PDF로 내려서 이메일로 발송하죠. 그런데 위하고 T에서는 주요한 경영 정보를 고객에게 바로 우리가 기장만 해놓으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거. 우리 거래처에 매출 채권이 많이 남겨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사실 스마트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출이나 자금 조달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도 향후에는 좀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ERP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ERP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일부분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ERP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 AI로 했었던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위하고 T는 이 겉에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우리 사무실에 일어나는 업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용어를 조금 정의를 해 드릴게요. 위하고 T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근데 T-엣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위하고 T-엣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수임 고객처, 우리 거래처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ERP의 개념 제가 두 번째를 설명드렸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가 소통하고 협업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수임 고객사랑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 A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스마트 A는 여기에만 담겨요. 스마트 A는 여기만 담기고, 이 수임 고객사는 저희가 제공하는 일부분의 정보, 현황 정보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PT를 마치고 곧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이 시연을 할 때는 일종의 역할극을 할 겁니다. 뭐냐면은 이 시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존에서 이제 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 2명을 제가 함께 같이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세무회계 사무소, 우리 세무사 사무실 직원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한 명은 여기 우리 거래처 역할, 거래처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님 역할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업무를 주고받습니다라고 하면은 앞에다 화면에다 화면 전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좀 해줄 건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위하고 T라고 하는 세무사 사무실,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 역할을 하실 분, 우리 더존의 개발팀에 있는 이진규 연구원입니다. 저기 안유재 연구원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안유재 연구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면 요 분이 컴퓨터로 구동을 해서 화면에다 보여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업무를 받아서 또 수임 거래처에서 이런 업무 처리를 합니다, 또는 그렇게 거래처 사장님이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요 역할은 우리 그 더존 비전의 이진규 연구원이 진행을 해줄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랑 같이 팀을 짜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무회계 사무소의 T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T-엣지는 서로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가면서 연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게 위하고 T라고 하는 메인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서버가 있지 않고요, 인터넷 웹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A도 웹으로만 다 웹 화면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좋아지는 점이 어떤 점들이 있냐면은, 물론 이제 아주 영향을 안 받진 않지만 컴퓨터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세무사회에서 그 컴퓨터 공동 구매했죠. 3월에 법인 결산하면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컴퓨터가 느리다, 안 된다, 뭐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4월 초가 되면 매년 우리 한국 세무사회에서 컴퓨터 이제 공동 구매, 저희도 2개 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거 오늘 배송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무실에 2개 샀는데. 근데 이게 컴퓨터가 저희가 그 스마트 A를 구동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요, 조금 성능이 좋아야 돼요. i5급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인터넷선만 빠르면은요, 어떤 컴퓨터에서도 이게 적당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서 모바일로도 접속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하고 T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메뉴 구성도인데요. 요거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어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전체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마 아직은 조금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오늘 한번 시연을 쭉 마치시고, 제가 쭉 시연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마치고 아마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 유인물 한번 보시면, 요런 기능들이 있었지, 한번 리마인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세무회계 사무소용 ER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정 부분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구조도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있죠? 요것만 기존의 스마트 A 기능이에요. 요것만 스마트 A 기능이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기존의 스마트 A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새로 추가된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 첫 번째, 자동 기장인데요. 이 자동 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자동 기장이 안 되진 않아요. 국세청에서 가지고 오고 통장도 분계도 자동 기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스마트 A를 조금 넘어서서 기능이 실행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국세청 홈택스 가서 스크래핑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그 자동 수집을 해오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위하고 T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매일 밤 자정에 알아서 혼자 이 스크래핑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퇴근할 때 컴퓨터 딱 끄고 퇴근하고 아침에 직원이 딱 출근하면요, 혼자 프로그램 알아서 홈택스 다 갔다 왔어요. 은행도 다 갔다 와서 통장도 매일매일 다 불러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하면 직원들한테 처리해야 될 업무 리스트 이렇게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스크래핑을 하는데, 요즘같이 부가세 신고 기간 한참 돌아갈 때는요, 거래처에서 이런 연락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수정 발급 하나 했다. 신고서 한참 만들고 있는데, 또는 지연 발급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산세 내고 한 장 발급했다. 이렇게 하면은 거래처에서 온 그 연락을 받고 우리가 얼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빨리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시간에 자동 수집도 돼요. 그 두 가지 옵션이 다 되는 거죠. 하룻밤 지나면은 스크래핑해서 자동 수집해서 딱 보여주고, 내가 원하면 딱 눌러서 이렇게 그 수집을 해주는데, 아마 기존에 뭐 슈퍼북이라고 하는 저전에 클라우딩 컴퓨터를 좀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요게 지금 슈퍼북과 스마트의 장점을 딱 모아놓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분계를 좀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좀 써와야 되겠지만은 그 분계 추천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과거 이력 데이터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분계 추천율이 조금 낮았는데, 이 분계 추천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한 일정과 할 일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요, 직원들한테 업무를 배정하고 그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피드백 받기 위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무실은 뭘 쓰고 있었냐면 구글 캘린더를 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구글 캘린더에 다 초대를 해갖고 구글 캘린더에서 업무를 배정하고 진행하는 걸 했는데, 사실 조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이 구글 캘린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를 반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위하고 T에서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저희 4월 25일에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 건을 해야 된다. 담당 거래처가 배정이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할 일의 목록에 리스트가 떠요. 구글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런데 여기는 업무 리스트가 바로바로 이렇게 담당 거래처에 대한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 원천세 신고해야 된다는 게 떠서 관리를 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더 이제 그 배정, 업무 배정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위톡이라고 하는 소통 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아마 카톡을 대체하게 될 텐데 업무 전용 메신저다. 거래처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료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팩스의 기능도 위하고 안에 들어갑니다. 팩스가 들어오면은 팩스를 수신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보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웹팩스 기능이 포함되고요. 이건 원피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 한글과 같은 문서 작업 프로그램인데, 이 문서를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위하고 T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임처 관리는 조금 이따 시연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놓고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면요, 백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3월 31일 법인세 이제 끝나고 또는 4월 25일 부가세 끝나고 하면요, 제가 이제 회식들 하잖아요.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혼자 제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데이터 백업하고 있었어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데이터 백업을 하는데 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처럼 한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어요. 한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데 갑자기 오후 3시쯤에 서버 컴퓨터가 인터넷 업데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업데이트를 들어가면서 1시간이 넘도록 컴퓨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타요. 직원들은 어땠겠어요? 직원들은 아싸죠. 노는 거야, 갑자기 노는 시간 됐어요. 그래서 계속 안 켜지니까 그냥 그럼 잠깐 쉬어라 그랬더니 밑에 내려가서 대낮부터 치킨에 맥주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컴퓨터 안 켜져서 막 이렇게 걱정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켜지는데 이때 운명의 순간이 다가와요. 계속 안 켜지면 강제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 종료했다가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즈 업데이트할 때 강제 종료했다가 안 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을 누가 져야 돼요? 대표인 제가 져야죠.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빡 눌렀어요. 다행히 켜졌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치맥 먹고 놀았으니까 야근하자 그래서 열심히 일에 신고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더존의 자동 백업 시스템에 APO 서비스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새벽 3시에 데이터 백업을 해서 더존 강촌 데이터 센터에다 보관을 해놔요. 그러니까 누가 서버를 훔쳐가도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다시 어제 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하고 T라는 것은 지금 우리 데이터 자체가 우리 회사 내에 저장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더존 본사에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랜섬웨어라든지 각종 그런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컴퓨터에 대한 오류, 서버 컴퓨터 오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막아줍니다. 지금 이 보안 관제실에서 관제 서비스를 하는 화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업이나 보안 같은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다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줍니다. 단지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기능도 저희가 요 위하고 T에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자금 조달 지원 컨설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지금 된 건 아니고 아마 서비스가 오픈되는 시점까지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거래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거래처들의 가장 큰 문제 자금 문제거든요. 자금 문제. 사실 자금이 없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봐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 받을 때 재무제표 증명원 보내주는 거 은행에다 요거 정도 딱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향후 이제 위하고에서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위하고 T를 써서 회계 정보를 만든 그 회사들에게 위하고 T에 있는 그 정보를 신용정보 평가를 해서 넘겨주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이제 탑재를 해서 준비를 할 건데 위하고 T에 들어있는 회계 정보를 넘겨주면은 대출이 안 되던 기업이 대출이 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지금 IBK랑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매출채권 보험 담보대출인데 요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MOU를 맺어서 한참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먼저 유동화 시키는 거죠. 매출채권을 이제 뭐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80% 정도의 8천만 원은 먼저 대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신보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 보험료를 부산시에서 대신 내주는. 그래서 이 부산 경남은행, BNK가 이제 부산 경남은행인데 여기랑 부산광역시랑 신보랑 같이 이런 시범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들이 외상매입금을 결제를 할 때 이 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회사는 결제한 이후에 2달 내지는 3달 있다가 대금을 지급해요. 그렇지만 그 거래 상대방은 이틀 내지는 3일 내에 바로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좀 나가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런 금융 서비스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뭘까요?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제표, 전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자료만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범사업으로 좀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추진 중인 업무들은 위하고 T에서 제공하는 현재 회계 데이터까지를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런 상품들을 제공을 해서 위하고 T를 쓰는 회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금 문제가 더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위하고 T가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신문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서비스 모델을 지금 신문기사에다가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각 기관 은행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T-엣지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T-엣지는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거래처, 수임 고객사, 거래처가 쓰는 화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로도 접속해서 요거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T-엣지에 대한 이제 구성도인데요. 이것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우리 스마트 A의 전표 입력이나 이런 기능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주로 제공하는 현황 메뉴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또는 업무 협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